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이냐? 오늘은 이제 보고서 만드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서는 다양한 곳에 써요. 그런데 이 보고서를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만들어야지 편리하게 만들 것이냐. 물론 여러분이 자료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만드셔도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보는 거. 그런 것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점점점 우리 사회는 우리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예전에 처음 인터넷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인터넷을 썼을까요? 좀 안 썼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모두 다 쓰고 있죠. 아마 우리 인공지능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일부 빠른 사람들, 빠르게 얼리 어댑터처럼 빠르게 뭔가 정보를 가져가는 사람들만 쓰고 있어요. 생성인공지능을. 하지만 앞으로는 누구든지 다 쓰게 될 세상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 세상에 여러분은 어디에 편승해야 될까요? 정보가 왔을 때 이 정보를 수용할 줄 아는 그 능력,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정보를 수용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나씩 여러분이 써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다양한 여러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선거, 연설문, 의사당, 국회에서도 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의정 활동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을 여러분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주제는 의정 활동에 모바일로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홍수 대책을 보고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내 질문을 잘 알아들어요. 그쵸? 그런데 챗GPT한테 질문을 하면 잘 알아듣는가요? 어떻게 알아듣는가요? 네, 챗GPT는 생성형 인공지능이라 그래서 인간의 자연어, 이 자연어를 그대로 인식을 하게끔 이미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어를 인식할 때 어디서 인식하냐? 이 프롬프트란 곳이 있습니다. 프롬프트란 곳이 있는데 이 프롬프트에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특정한 작업을 수행한 것을 도우려는 여러분의 메시지. 나, 범시 써줘. 나, 의정에 발표를 하는데 발표할 내용을 만들어줘. 의정 활동을 할 때 의정의 자질을 검색했는데 그래서 뭐가 제일 많이 나왔냐 그러면은 발표를 하나도 안 했다. 이거는 발표를 안 한 거 의정 활동을 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다. 누군가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는 거는 정말 필요 없는 사람 아니냐. 그렇게 말이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경우 여러분이 말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말해버렸어요.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가 무한하게 많은 것들이 지금 여러분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질문, 이 질문을 누구한테 하냐? 챗GPT 프롬프트라는 곳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롬프트란 것은 여러분의 메시지를 받는 곳을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프롬프트에 때 여러분 질문할 때 어떻게 질문하라 그랬죠? 첫 번째, 그냥 친구한테 이야기하듯이, 연인한테 이야기하듯이, 뭐 동생한테 이야기하듯이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편하게 이야기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료를 그냥 많이 넣어주세요. 최대한. 많이 넣어줘야지 이 자료가 정말 여러분한테 유용한, 여러분한테 필요한 자료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료도 주지 않고 만들어줘? 그러면은 조금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질문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주제는 뭔데? 내용은 뭔데? 어떻게 어떻게 행동해줘?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주제, 내용, 행동. 이게 가장 기본인데요. 이 기본에서 조금 이제 다른 걸 다양하게 추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상자라든지 제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할 수 있죠.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사당에서 서울시 정책에 대한 연설문을 만들어줘. 서울시 정책에 대한 연설문을 만들어줘. 길이는 5분 길이고 대상자는 서울시 시민이야. 대상자는 초등학생이야. 대상자는 중학생이야. 이렇게 뭔가를 정확히 타겟을 잡아주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타겟으로 정확히 자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질문할 때 정확히 해주는 걸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챗GPT한테 물어봤죠. 챗GPT 질문 프롬프트 형식을 특성 유형의 응답을 생성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질문의 요청들 이걸 만들어줘.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랬더니 얘가 하는 것이 4개를 줬어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해? 그냥 그러시면 물어보세요. 챗GPT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질문. 여러분 혹시 장금이 보셨을까 모르겠어요. 장금이가 처음에 우리 위에서 어, 뭐라 그랬냐? 질문을 했어요. 물을 떠와라. 그랬더니 물에다가 새벽에 나가서 물을 떠다 주고 뜨거운 물도 떠다 주고 차가운 물도 떠다 주고 그 위에 나뭇잎도 넣어서 떠다 줬어요. 결국은 아무리 해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는 거예요. 상궁이. 그래서 상궁님 물을 떠다 주라 그래서 떠왔는데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아니다 그러십니까? 한 10일이나 지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매일마다 떠다 주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질문을 하지 않았어. 내가 떠오라 그랬을 때 뭔가 이렇게 어떤 것을 하는지 질문이 나가야 되는데 그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해답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챗GPT도 여러분이 나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질문을 해보세요. 나 지금 어떤 상황이야? 나는 지금 오늘 여러분한테 강의할 상이야. 강의 계획서 작성해줘. 응? 나 어떻게 강의해야 돼? 네, 우리 학생들하고 즐겁게 뭔가 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어떻게 강의해야 돼?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얘가 정확히 이렇게 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챗GPT한테 질문 프롬프트 형식이 어떻게 돼?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소개 맥락, 질문이나 작업의 단계를 설정해서 상황에 필요한 배경 정보나 세부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질문 과제, 답변해야 할 질문을 완료할 때 작업을 명확히 명시합니다. 프롬프트 핵심은 질문입니다. 세부 사항, 질문을 했는데 세부 사항이나 다양하게 원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포함되게끔 다시 질문을 해주세요. 뭔가 예를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세요. 만일에 제가 날씨 좋다. 이 날씨 좋은 날 내가 마음이 설레이는 친구가 있어. 이 친구한테 뭔가 좋은 글을 쓰고 싶어. 그런데 나는 이런 글이 마음에 들어. 도종환 시인의 마음에 들어. 도종환 시인 또는 이혜인 시인 마음에 들어. 이혜인 시인의 스타일로 시를 써줘. 그러면 그 스타일을 모방해서 써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프롬프트 구조를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컴퓨터 맞나요? 네.
챗GPT에 제가 질문을 했어요. 프롬프트 구조, text을 내게 좀 알려줘.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냥 제목, 선택 요청을 제약하는 간략한 제목에 단편 소설 쓰기 그러면서 이렇게 따옴표를 써달래요. 그쵸? 따옴표 썼죠? 그리고 소개 맥락, 질문이나 작업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 마법적 사실주의 요소가 포함된 창의적인 단편 소설을 찾고 있어. 이제 그리고 나서 질문과 과제를 이제 정확히 설명해 달라는 거죠. 나는 그림으로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젊은 예술가에 대한 단편을 쓸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정확히 얘한테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제나 템플릿을 정확히 얘한테 주라는 거예요. 또한 지침 주면은 아주 여러분 구미에 딱 맞는 걸로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프롬프트라 이야기를 했는데 프롬프트? 프롬프트가 뭐였지? 아, 프롬프트는 내가 질문하는 것이 프롬프트구나. 내가 질문하는 것, 그것이 프롬프트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 좋은 질문을 해야 된다. 좋은 질문, 디테일이 살아있는 질문을 해야 되겠다. 이 좋은 질문이란 것은 어떤 걸까? 네. 첫 번째로는 의도를 명확히 질문을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음, 내가 순천시 의원이야. 그런데 얘한테 뭐라 그냐? 예산에 대해 알려줘.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디 예산을 알려주는데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답을 해줘요. 답 안 해주질 않아요. 예산에 대해서 알려주면 두리뭉실하게 말을 해주는데 부산시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500단어를 알려줘. 그러면 좀 더 여러분 구성에 여러분에 맞게 정확히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할 때 동사, 형용사 이런 것을 좀 많이 써주라는 거예요. 뭐 여자아이를 그려줘 그런 것보다 귀여운 여자아이를 그려줘. 달려가는 여자아이를 그려줘. 이렇게 동사나 형용사를 정확히 넣어주시면 여러분의 의도와 더 적절하게 아웃풋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질문을 했었냐? 요트 타는 여자를 그려줘. 그랬더니 뒷모습을 그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긴 머리에 요트 타는 여잔데 앞모습을 그려주고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글자를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고 나왔죠? 그럼 마음에 안 들면 웃는 얼굴을 그려줘. 너무 행복해하는 표정으로 그려줘. 그래. 계속 질문 넣어주는 거예요. 답을 넣어주는 거예요. 답이 아니고 여러분의 그 질문을 나왔으면 그거에 대해서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질문을 계속하는 것을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러죠. 그래서 명확한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넣어줍니다. 여기다 뭐 어떤 걸 넣으라고요? 동사, 형용사. 좀 더 적절하게 넣어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은 아주 마음에 든 이런 것이 나왔어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하고 무엇을 알아볼 거냐? 홍수 대책에 대한 것을 여러분하고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홍수 대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무엇일까?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어떤 하위가 있을까? 그 하위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이 홍수 대책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가장 많이 갖는 질문은 무엇일까? 이 홍수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챗GPT하고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핸드폰 챗봇으로 여러분하고 오정 활동 해볼 거예요. 제가 보고서를 쓰는데 오늘 핸드폰을 해봤던 이유가 뭐냐면 가장 여러분한테 많이 있는 거예요. 정말 있는 거예요. 지금 손에 있는 거야. 그래서 손에 있는 거 그 자체로 여러분하고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핸드폰 있죠? 핸드폰은 제일 딱 카카오톡으로 들어가세요. 카카오톡으로 들어가면 제일 밑에 점 3개가 있습니다. 친구, 채팅, 오픈 채팅, 쇼핑, 점 3개. 보인가요? 화면 제일 밑에 점 3개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쵸? 점 3개 보이죠? 이 점 3개가 보이면 점 3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 상단에 3개의 이모티콘이 뜰 거예요. 아이콘이 뜰 거야. 그 아이콘 중에서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이 돋보기 아이콘을 누른 상태에서 ASKUP라고 그래요. Ask Up.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회사에서 이름을 정했어요. 아숙업이라고. 이 아숙업은 챗GPT 오픈 AI가 이제 오픈이 되었어요. 챗GPT API가 오픈이 됐으니까 챗GPT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이미 알고리즘들이 다 있는데 그 알고리즘이 이제 오픈이 됐어요. 그러면 키를 가져다가 쓰면 여러분이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에 넣어서 여러분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에서 만들었습니다. 아수겁이라고. 여러분은 뭐냐? 그냥 가져다 계속 쓰시면 돼요. 심심할 때마다 마음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아수겁이라고 쓰면 어떻게 나오냐? 이런 노란색 버튼이 하나 나올 거예요. 오른쪽 끝에 이 아수겁이 보이면서 노란색 버튼이 나와요. 이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채널 카카오톡에 막 뭐가 오잖아요. 그처럼 친구 추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채널 추가예요. 채널 추가하고 그 앞에 로봇 보이죠? 머리 이 누르시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아수겁이 딱 나오게 됩니다. 나오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질문을 하면 돼요. 순천시에 홍수가 났어. 만일에 순천시에 홍수가 난다면 홍수 대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무엇일까요? 이 아스쿠바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홍수 대책은 지역적인 특성과 수위 상승에 따라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순천시라고 했기 때문에 순천시의 상황을 가져다 여기서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순천시 홍수 대책을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어떤 하위 주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세부적으로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홍수 예측과 모델링, 수위 조절 및 제어, 침수 예방 시설과 구조 이런 세부적인 것으로 나눠주니까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강우량 및 수위 측정 기술 및 장비, 기상 예보와 강우량 예측 모델, 강수 위험 지도 및 모니터링 시스템 이건 모니터링 부분이구나. 수압 조절. 그렇지. 수압 조절 엄청 중요하지. 댐 운영 및 수문 제어 시스템, 하천 개량 및 정비, 침수지 발굴 및 하천 확장. 그래서 침수 예방 시설과 구조, 침수 예방용 웹관 및 방호벽.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홍수 예측과 모니터링이라고 그랬잖아요. 하위 주제가. 그러면 이거 여기서 하위 주제를 하나를 딱 잡아주세요. 아니면 하위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줘. 그러면 하위 주제에 더 자세히 설명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위 주제 자세히 설명해줘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그냥 하나 꼭지를 딱 잡으세요. 어떻게?
홍수 예측과 모니터링이라는 꼭지. 이걸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걸 홍수 예측과 모니터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줘.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해줘 그러는데 이 설명해줄 때 어떻게 넣어주시면 좋냐 그러면 대상을 꼭 집어 넣어줘도 괜찮아요. 어떻게? 홍수 예방과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초등학생도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줘.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말을 할 때 뭐라 그러냐 하면 중학생 2학년? 그 수준이 가장 보편적인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하면 굉장히 이렇게 어 층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너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수준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위 대칭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엔 뭐냐? 홍수 대책에 사람들이 흔히 가지는 질문. 어떤 질문이 있지? 질문은 무엇이지? 이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홍수 대책. 홍수를 어떻게 예측하나요? 강우량과 수위를 어떻게 모니터링할까요? 홍수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댐이나 수문을 통해 홍수를 어떻게 조절하나요? 층 계량과 장비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침수지 발굴과 확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여러분이 상대를 알면 여러분이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그쵸?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할 거야. 그럼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시는 거죠. 공부를 해보는 거죠, 한번. 홍수를 어떻게 예측하지?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갖다가 여러분이 또 이제 여기에다가 넣어보는 거죠. 이번에는 홍수 대책을 설명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홍수 대책을 설명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해서 기술, 용어나 전문 용어를 최소화하고 일반 대중에게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이제 얘가 여러분 친구하고 까똑까똑까똑까똑까똑까똑까똑까똑 하듯이 여러분은 질문만 하면 얘가 두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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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는 홍수 대책을 설명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홍수 대책에 대한 줌내 이해도는 어떨까요? 홍수 대책에 대한 줌내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홍수 대책에 대해서 줌내 이해도는 가장 많은 게 설문조사더라. 두 번째는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거더라. 그러면 설문조사는 어떻게 하냐? 주민들에게 설문지를 만들어서 직접 설문지를 풀어보도록 하더라. 인터뷰는 주민 딱 찾아가서 홍수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그럼으로써 여러분은 더 홍수 대책에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홍수 대책에 대한 추가적인 평가 자료는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지? 어떤 방법이 홍수 대책에 가장 좋지?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어. 마지막으로 봤더니 주의점이 뭐가 있지? 주의할 것을 뭐 주의점, 주의할 자료 뭐가 있어? 추가적인 평가점은 뭐가 있지? 여러분이 이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도 어떻게 물어보면 좋냐? 5가지로 이야기해줘. 10가지로 이야기해줘. 이렇게 가지수를 넣어주는 것도 좋아요.
그 주민의 참여도는 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방법들 홍수 대책을 하는데 의원들만 막 아싸 아싸 아싸만 안 돼. 그쵸? 그러면은 주민들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 유도하는 방법들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 다양한 이런 자료들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료들 다 모았죠? 그랬는데 최신 연구 자료 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홍수 대책에 대한 책이나 연구 자료나 뭐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나 이런 게 있을까? 물어봐요. 그러면 얘가 또 이렇게 쫙 이야기를 해주죠. 어, 조례, 조례를 좀 알아보고 싶어요. 조례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좀 알아줘. 말해줘. 그래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이렇게 얘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다 했어요. 다 했으면 이것을 보고서로 만들어줘 그래죠. 그러면 이렇게 보고서가 딱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나와주게 됩니다. 제가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를 수 있습니다. 서론, 보고서의 목적과 범위를 설명합니다. 홍수대책, 개혁, 주민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주민 참여 방법, 유도하는 방법은 이런 거 있습니다. 성과 및 장애 요소, 주민 참여 요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카카오 오톡으로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방금 의정 활동을 다 마친 거예요.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생활에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토대로 편리함을 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